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수지라고 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야마토 사관인가? 이게 야마토인데요. 여러분 여기 밑에 이제 이게 요거를 야마토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야마토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야마토라고 읽습니다. 세 개가 다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마토 왜라고 하면은 역전압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되는 꼴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 네이버의 사전에 가서 이거 찾아보세요. 다 야마토라고 읽습니다. 이거를 대화도 야마토, 왜도 야마토, 일본도 야마토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쓰다 소키치에게 편향 종속돼 있나. 야마토 사관의 거대한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프레임의 논리를 제공하고 큰 틀, 밑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이제 쓰다 소키치이기 때문에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야마토죠. 여기가 큐슈죠. 이 지역 이름이 여기서 이제 야마토라는 말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설이라는 게 없는데 어쨌든 여기를 야마토라고 해요. 나라. 근데 이 지역이 일본의 국채를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정신, 정체성, 일본의 상징.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신성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훼손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떠한 논리도 나오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쓰다 소키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공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나라, 특히 오사카 나라. 그 다음에 시기, 4세기. 다시 말하면 야마토 사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예요. 4세기 나라. 4세기에 나라 지역에 있던 왜가 여기를 다 통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쓰다 소키치가 만든 야마토 사관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제 강의가 끝납니다. 그냥 지금 가셔도 돼요. 그래서 4세기가 어떤 세기냐면은 중국은 위진남북조 시대잖아요. 그리고 한중일 다 통틀어서 어디를 통일한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야마토가 여기를 다 통일했다는 거예요. 언제? 4세기에.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논리는 그겁니다. 지금 야마토 사관을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학자들의 사관의 핵심 기반은 4세기에 야마토가 여기를 다 통일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와서 한반도 남부까지 오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냐면 4세기에 한중일 다 합쳐서 어떤 나라가 최대 동북아시아의 강국이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은 4세기에 야마토가 여기를 다 통일했기 때문에 중국도 아니고 한반도도 아니고 야마토가 최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이 사람 논리들의 핵심이 그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야마토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큐슈잖아요. 일본에도 향토사학자들이 있어요. 큐슈가 모든 문명의 발상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큐슈 향토사학자들이에요. 여러분 비미호 아시죠? 야마대구. 그 비미호는 중국 사서에도 나타나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활동 시기가 2, 3세기잖아요. 비미호가. 왜 여왕이. 그럼 큐슈 사람들은 큐슈 향토사학자들은 비미호가 있었던 왜 여왕, 비미호가 있었던 야마대국이 큐슈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관변사학자들은 비미호의 고분이 여기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도 관제사학이 다 그 일본 정부의 세금을 다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거기하고 다 편붙어서 여기를 신성시하는 고고학자들은 100%입니다.
그래서 발생기 고분이 어떻게 일본은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시대 구분이. 고분 시대가 3세기 중반 또는 4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고분이 처음부터 큰 고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발생기 고분이라고 초창기 고분이 나타나는데 초창기 발생기 고분이 고분부터 갑자기 이제 인덕천왕릉 뭐 고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서 보는 어마어마한 고분들이 여기에 나라에서 갑자기 거대한 고분이 땅 하고 나타나는 하늘에 떨어져서 그러면서 여기를 동시에 다 통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은. 그래서 큐슈 사학자들은 발생기 고분이 여기서 나타난다. 초창기 고분이. 그러니까 이 고분을 만든 세력이 어디서 왔겠느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조이승 선생님, 북한학자 조이승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김석형 조이승은 엄격한 의미에서 발생기 고분은 큐슈에만 있지 오사카 나라에는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은 그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어디를 연구하냐면 큐슈를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건너오면은 여기가 이끼섬이고 여기가 이토지마 반도잖아요. 요쪽이 대마도 그냥 직선으로 바로 찍고 간단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레인들이 가려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야마토 사과는 이제 이 핵심은 뭐냐면 스다소키치가 일본 민족 단일 민족주의를 만들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반도 도레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 열도에는. 그래서 한일 개통 관계를 단절을 하는데 우리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식민사학의 가장 큰 특징이 단군사화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화, 사화, 건국사화가 페이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거짓, 허구. 그러니까 이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스다소키치인데 스다소키치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냐면 일본 서기의 상대사를 보면은 다 신들이 바다 밖에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 열도로 들어오는 천송강림 신화잖아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하고 손자 니니노 미코토 무찌하고 다카마가하라에서 강림해가지고 전부 다 바다 밖에서 일본 열도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예요. 상대사 신화가. 그래서 스다소키치가 뭐라고 했냐면 신화 민간설화는 다 그냥 역사적 중대한 사실이 아니고 그냥 정신적으로 뭔가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거 자체가 사실이라고 보면 그건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화를 단군사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네 일본에 나타나는 상대사 고사기의 앞쪽에 나타나는 일본 서기 상대사의 신화도 다 가짜고 다 페이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 서기에 나타나는 그 신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한반도에서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사노의 신라 방문 신화도 마찬가지고 신라 왕자 아메노이 보고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7가지 보물을 이게 다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화 얘기들이 다 뭐냐면 한반도 도레인에 관한 신화들이죠. 근데 이게 다 페이크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스다의 실증주의라고 하잖아요. 스다 사학을. 근데 실증주의 학문의 기본적인 게 신화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한때 실증주의에서 유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신화학자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풍조가 다 깨졌어요. 깨지고 신화 속에서 신화가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한 은유, 메타포 사실을 어떤 식으로 은유적으로 반영했는 거 그런 식으로 학문 연구가 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흘러갔는데 여기 한국 일본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사람이 아래서 나왔냐는 등 이러면서 신화의 메타포적인 성격이 역사적 사실의 어떤 반영이라는 거 얘기하지 않고 신화가 페이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문 풍토는 이제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기에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신화학사를 보면 전 세계적인 신화학사가 어떻게 역사학하고 결합해서 흘러가는지는 최근에는 그래서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신화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역사학하고 결합해서 신화학에서 역사적 사실을 끌어내는 형태로 다 학문이 통합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하고 일본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쓰다 소키치가 한일 개통 관계를 부정하면서 신하들을 뭐 한국 거든 일본 거든 다 부정하면서 한일 개통 관계를 딱 단절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천손강림 신화에 대해서 뭐 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신대기가 원래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학문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거를 얘기해서 아 이게 과학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쓰다가 이제 뭐 이건 이제 세키네 히데유키라고 현재 가천대 동양어문학과 교수가 이제 이런 식의 논문을 썼습니다. 쓰다가 신화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일본 민족 단일 민족주의를 얘기를 한 것은 한일 개통 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흔적, 한민족이 일본 고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걸 삭제를 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공왕후 신라정벌은 역사적 사실이고 15대 응신천왕부터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신공왕후가 응신천왕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공왕후의 남편 중해천왕이 9년에 이제 죽고 그때 응신이 어렸기 때문에 섭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 정벌에 쓰여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장군 이름하고 너무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그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한반도 도래인설을 부정하는 게 현재 한국과 일본 학계의 주류 학계입니다. 고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래인설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그 체질 인류학 연구 결과들을 저는 이제 뭐 나중에 토론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일본의 이제 인류 유전학 선구자인 도쿄대학의 오모토 게이치기 현주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요. 25개의 여기 보시면은 그 25개 집단의 유전자 유사도 어느 어떤 유전자들이 이제 유사하고 친근하냐라는 거를 개통관계를 이제 도식화했는데 보시면 한국인과 본토 일본인 게 혼슈입니다. 오사카 나라.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나 저쪽 그 후쿠오카 그 꼭대기하고는 다 빼고 한국인하고 본토 일본인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전자 유사도가 이렇게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사고 이민 개척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전자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좀 1700년 전 고분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1700년 전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학계를 지배하는 논리는 뭐냐면은 이 이주민들이 야요이 시대까지는 조금 왔는데 고분 시대에는 전혀 안 왔다. 한반도에서 이주민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분 시대에 하나도 가더라도 조금 갔다. 따라서 일본 고대사에 한반도 사람 고대 한반도 한국 국가들이 영향을 미친 게 없다. 있더라도 아주 지극히 미미하다. 그리고 주장하는 게 이게 엔조라고 이제 그 혼혈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조금 왔는데 원주민들하고 열심히 교배 활동을 해가지고 인구가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그 결과지 이주민들이 그다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는 없다라고 계속 축소하고 그 영향력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요이 시대 후반 고분 시대까지 동북아시아 최대 강국은 야마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내 기내 지역에서 그러니까 오사카 나라 지역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고분이 땅 발생을 했고 그 외 왕국이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오사카 나라부터 큐슈까지 등장하자마자 통일을 해요. 일본 서기를 보면은 다 통일을 해가지고 그 여력으로 한반도 남부까지 얼마든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지명이 한반도 남부로 자꾸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야마토 사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신공왕후의 이제 120년 더해서 이주갑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옛적에 이제 쓰다가 임나강이었고 첫머리에 옛적에 우리나라가 남조선의 송령을 가졌을 때 이 통치 기관을 이끌어 임나일본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서기에 보이는 지명을 모두 한반도에 위치 비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그 프레임을 다 짜줬다는 거예요. 스다소키치가 판을, 밑그림을 다 크게 짜줬어요. 그래서 이거에 고고학과하고 문헌사 연구자들은 다 이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4세기 전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4세기 전 일본 신대사 천송 강림시나 신라 왕자서라 다 가짜다, 페이크다. 그다음에 진구황후가 4세기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그리고 일본 열도의 한반도 도레인설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내 지역 야마토웨가 광개토 대왕 10몇 년째에 나오는 그 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김석형 북한 학자들과 그리고 우리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광개토 대왕 10몇 년째에 나오는 외는 야마토의 외가 아니라 큐슈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삼국 사기에 신라 본기에 외가 많이 나오는데 그 외도 백제하고 이제 큐슈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반도에서 넘어간 백제계 이주민들이 백제나 가야계 이주민들이 신라를 괴롭히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아까 오사카 나라의 외가 거기 세토네를 건너 현해탄을 건너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통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강대국이니까 그럴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열도의 한국 고대 국가 계열 소요 분국론을 이제 전부 거부를 해서 이제 요즘 나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할 게 이 사람들이 임나 일본부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일본 교과서에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군사적, 뭐 정치적 통치 지배기관이었다 이런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말도 쓰지도 않고 단지 임나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배경 중에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임나 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지배했다, 임나 일본부 뭐 이런 말 안 쓰고 그걸 다 이제 그런 건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그러냐는 얘기죠. 정말 스다소키즈가 만들어준 시간과 공간에 큰 판을 깔아준 거기에서 정말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죠. 연민수가 일본 서기 신공기 사료 비판을 했습니다. 신공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공기는 사료적 재구성을 통하여 역사적 고증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사료고 일본 서기에 있어서 신공기는 역사 시대의 사실을 말해주는 사료로 그 이전의 전설적 내용을 담은 천황기하고는 분명히 선을 걷는다. 이게 쓰다가 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화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 서기에 나와 상대기에 나오는 신화는 한반도 그러니까 일본 열도 밖에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 열도로 들어간 그런 내용이 다 신화 얘기인데 그거는 다 거짓이고 근데 신공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연민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료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저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다양하게 이제 변해 오는데 임나 일본부가 이제 군사 통치기관이 아니라 외교기관이나 교역 무역기관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주장은 또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한물 간 것 같고 요즘 나오는 거는 신공기의 신공이 근초고항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백제가 사실은 신공기의 가야칠고 평정 주체는 일본 야마토가 아니고 백제가 쓴 건데 야마토가 백제의 역사를 훔쳐다가 자기들이 한 것처럼 백제 서사를 훔쳐다가 자기들이 한 것처럼 썼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백제 대체론인데요. 제가 이거를 너무 좀 여러분이 일본 서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백제 대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야마토가 했다는 그 일본 서기를 백제가 썼기 때문에 사실은 백제의 남방 경략 서사를 야마토가 훔쳐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썼기 때문에 지명은 갖고 와도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논리는. 지명은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사실은 백제가 했으니까. 백제가 한반도 남부 남해안을 경략하면서 했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마토가 그걸 훔쳐가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고쳐서 쓴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지명만 받아들이면 아무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논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공 49년이 서기 249년이지만 여기다 2주갑 더해가지고 369년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왜 369년으로 만드냐는 거죠. 그럼 근초고왕 제위연대가 346년에서 375년이기 때문에 거기 49년조에 보면은 초고왕하고 초고왕의 왕자 구수가 와서 무릎 꿇고 뭐 헌납을 하고 영원히 야마토의 번국으로 살겠다 뭐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펑펑 울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초고왕이 나오고 초고왕의 아들 구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초고왕을 그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120년 더해서 369년으로 만든 거고요. 4세기로 만든 거고요. 제가 4세기를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4세기를 그래서 맞춘 거고요. 광개토대왕 비밀 신묘년주가 391년이니까 4세기잖아요. 거기에 다 때려 맞춰가지고 그때 야마토가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할 만한 동북아의 최대 강국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그러면 다 120년을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120년을 더하는 거는 여기에다만 더하지 여기에는 또 안 더해요. 신공 40년, 정확히 말하면 신공 39년, 신공 40년, 신공 43년에는 이게 뭐가 나왔냐면 중국 사서 내용이 나옵니다. 위지, 아시다시피 위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 삼국시기 위나라 소재 조방 연호 240년이 일치를 해요. 신공 240년의 내용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240년은 3세기니까 3세기에는 누가 활동했습니까? 외여왕이 비미호잖아요. 그럼 신공은 비미호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오히려. 이거를 한다면 120년을 억지로 더하지 않고 내비로 두면 비미호일 수가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안 더해요, 120년을. 여기는 120년을 더해서 여기다 맞추고 이런 엿장에서 맘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학설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는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연구하는데 뭐 별로 불만은 없어요. 제가 불만은 뭐 학문 연구,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 있기 때문에 맘대로 하면 돼요. 근데 국민 세금으로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전세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연구를 하든 저는 그건 관계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명을 다 하는 게 일본석에 나오는 지명이 탁순이잖아요. 일본어 발음으로 탁구준이에요. 탁구준. 탁구준이 큐슈에 있어요. 후쿠오카에. 거기서 찾으라는 거죠. 그 가능성을 왜 배제합니까? 그 다음에 백승춘, 백제대처론, 임나사연 이것도 개체흠명기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왜 번국가 아니고 왜 하량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제가 한 거기 때문에 임나사연의 병합은 그래서 백제가 한 거기 때문에 지명을 가져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백승춘 논문인데 그래서 백제의 남방 경략을 야마토가 가져왔다면 당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핵심적으로. 일본 서기를 읽으면서 야마토가 한 게 아니라 백제가 한 거를 야마토가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훔쳐서 그 역사를 썼다면은 일본은 야마토가 오사카 나라에 성립한 이후로 큐슈까지 올 때까지의 일본 서사가 없습니다. 일본 국민은 일본 열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일본 서사가 말살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 왜곡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그 시기가 통째로 봐요. 열도에서 한 번도 전쟁이 없어. 그래서 이건 전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즉 야마토가 일본 열도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서사 자체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백제 대체 이론이 기만적이고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쉴드 친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4세기에 이제 야마토가 다 서일본 열도를 통일했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얘기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이렇게 되면 야마토가 4세기에 동북아시아 최대 강국인데 좀 민망하잖아요.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변명하기 나온 기만적인 방패 이론이 저는 이 백제 대체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팽창적 제국주의 사관을 감춰주기 위한
방패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백제 대체론이 기만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본 열도를 야마토가 통일했다는 걸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4세기에 서일본 열도를 야마토가 오사카 나라에서 큐슈까지를 다 통일했다는 그거 인정하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그거 다 인정합니다. 이 논리가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대체론은 오사카 나라에서 큐슈까지 4세기에 야마토가 통일해서 현해탄을 건너 자유롭게 한반도 남부에 와서 그 온갖 가지 간섭을 다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오라 가라 조공을 바쳐라 뭐를 바쳐라. 그럼 고구려가 와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요. 일본 서기를 보면은 백제도 와서 울고 신라 왕은 막 야마토 왕을 보니까 막 오들오들 떨면서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야마토에 불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빌고 울고불고 난리가 그게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남부에서 오사카 나라까지 어떤 세력의 간섭이나 저항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강력했던 야마토가 왜 백제 역사를 베낍니까? 예? 그렇게 초강대국인 야마토가 왜 망한 나라 일본 서기가 편찬될 당시에는 이미 백제가 망했는데 왜 망한 나라 역사를 가져다가 자기 거라고 빌려와가지고 야마토가 그렇게 세력을 키워가기까지의 서사가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야마토 사과는 야마토 지역 자체가 오사카 나라 자체가 일본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함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야마토죠? 야마토라는 건 그렇게 신성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건들지 못하게 고고학 연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고 그래서 한반도 이주민들이 일본 열도에 세운 소국들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일본 서기에 오나라도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오나라가 280년에 망했는데 응신 31년쯤가 보면은 그게 306년인데 오나라에다 봉진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고구려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오나라에 가는 길을 물어서 오나라에 도착한 다음에 그 배 짜는 여자들을 데리고 이제 왔다 뭐 이런 얘기. 그럼 그 오나라는 대체 뭡니까? 그게 360년인데 오나라는 280년에 망했는데 그럼 그 오나라는 뭐냐고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우리가 일본 열도에 수많은 일본 열도 밖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수많은 소국들을 세웠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일본 서기를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기문대사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하고 여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김석형 조이승 그분이 이제 임나를 뭐 여기에서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4세기, 5세기의 조선 이주민들이 분국들이 활동하던 지역은 주로 여기고 초기에 그 고분 시대의 발생기 고분이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퍼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비 오카야바 현의 고분하고 오사카다 이 세력하고 이 세력이 막상막하인 세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오사카 나라 지역 세력이 여기까지 오려면 여기 기비 오카야마의 세력을 복속시키지 않고는 여기를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종으로 만들어야 여기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세력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분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카야마 세력은 여기가 아까 이제 그 도명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이즈모잖아요. 이즈모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즈모 풍토기에 이즈모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신라의 땅을 가지고 와서 이즈모 땅을 넓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즈모 풍토기에. 근데 또 우리가 그 삼국유사에 그 연호랑 세원효가 있잖아요. 연호랑 세원효가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거기 이제 포항 그쪽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바로 오기가 편해요. 더 그쪽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그 배나 뭐 표류를 하면 바로 여기로 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 해류 방향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그 신라 쪽 세력들은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백제계 주민들 세력이고 뭐 그건 성격 논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임나의 위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오카야마만 주장하신 게 아니라 김석형 그분의 책을 보면은
그 흠명기 있죠. 흠명기 아까 임나 10국 얘기했죠. 그 임나는 이쪽 히로시마 쪽을 말씀하세요. 꼭 여기만 주장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나라는 지명의 위치가 이주민들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카야마 현을 말씀하시는 거는 개체기에 기문대사 임나 사연 나올 때 그때 임나는 오카야마 현일 가능성이 높지만 흠명기는 개체기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여기에서 조금 더 세력이 넓혀서 히로시마 이쪽으로 더 밀려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김석형 선생님 얘기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것만 뭐 여기서는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속일본기 이거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속일본기 거기 15권 천평 15년에 들어가면 옥구에 실화기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옥구입니다. 이게 문헌 자료가 있어요. 그럼 이쪽이 오사카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기 옥구가 있고 그러면 여기 조도라고 있는데 이게 가미쯔미찌예요. 근데 가미쯔미찌가 그 개체기에 나오는 임나국사 이름이 기비노 가미쯔미찌노 다사예요. 그 사람 이름 임나국사 이름이 기비노 가미쯔미찌노 다사기 때문에 가미쯔미찌도 있고 여기 다사도 있고 그 지명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기만 잠깐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개체기만 잠깐 보시면은 개체 7년에 이렇게 나오죠. 반파국이 백제가 와가지고 우리 땅 기문을 뺏어갔으니까 돌려달라고 야마토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9년에 이제 반파인이 뭐 이렇게 하고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물부려는 야마토 장군이에요. 야마토 장군이 500명을 이끌고 대사강으로 갔는데 문기 장군은 백제 장군이에요. 백제 장군은 신라로부터 갔다. 백제 장군이 신라를 거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를 거쳐서 갔으면 한반도라면 백제가 신라를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수전이에요. 수전. 해전. 그러면 배를 백제가 섬진강 위에 있는데 배를 마차에다 끌고 낙동강으로 가가지고 낙동강을 타고 내려와서 한반도 남부로 와가지고 섬진강 유역 하동으로 가서 거기서 싸웠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백제 장군 문기가 신라를 지나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신라잖아요. 그럼 여기 요시히강이 있어요. 그죠? 그럼 백제는 어디 있겠습니까? 요시히강 상류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백제 장군 문기가 강을 따라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스나강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스나 리버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제 아사히강하고 요시히강 사이에 스나인데 스나가 모래사자입니다. 대사도 모래사자가 들어가죠. 스나는 모래사자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대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졌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 요시히강을 따라 내려오면 신라를 거쳐서 오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스나강 하류예요. 그럼 여기가 대사가 되는 거죠. 하류에서 싸운 거니까. 그래서 임나국사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비노 가미쯔미찌 노우미 다사가 임나국사 이름이에요. 임나관계 기사에서. 그러면 이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조도로 우리말로는 이게 상도지만 이게 가미쯔미찌예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임나국사 이름이. 그리고 이 상류예요. 상류에 기문이 고문호군 구문 고문 이렇게 옛 기록에 같이 쓰이고 있는데 기문 구문이라고 보고 요시강 상류를 보면은 구매난조라고 나와요. 구매난조 이거는 뭐 이렇게 행정구역 이름이고요. 정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 한자 이름에 이게 쌀밭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넓은 지역인데 농농사나 뭐가 잘 됐을 지역이니까 싸웠겠죠. 그걸 달라 말라 넣어준다 뭐 이렇게 해서 전쟁까지 났겠죠. 근데 여기 보면 웅략기 6년 8월주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기비노 유계베 노 조라예요. 근데 이 유계라는 지명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구매난조하고 여기 유계. 그래서 또 웅략기 임나관계 기사에 등장하는 기비노, 아마노, 아타이, 아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카오, 이 정미라는 한자는 일본밖에 안 써요. 이 한자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 아카오라는 지명을 쓰는 곳이 한반도에는 없습니다. 이런 한자 자체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카오가 이 기비노, 아마노, 아타이, 아카오라는 이 사람이 여기에도 있고 뭐 일본 열도에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카야마를 보면은 여기가 아카오 이름을 딴 아카이와시라는 게 있죠. 여기 적자를 쓰는. 그리고 오카야마 현 상류로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백제 유물이 나왔어요. 아까 그 오시히강 상류예요. 이게 요시히강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신라가 거기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백제 관련 유물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보시면 여기는 상류 지역이고요. 이거는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매난조가 있고 여기서 백제 유물이 나왔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 알고 여기 옥구가 신라인 거죠. 이건 문헌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체기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흠명기에 나오는 임나 19국에 대해서는 오카야마라고 하지 않고 히로시마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형 선생님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으로 정리하면은 스다 소키치의 일본 민족 단일 민족주의는 그 일본석이 상대기 신화를 허구라고 단정하고 한일 개통 관계를 단절시켰으며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이주민들의 역사를 완전히 배제시켰다. 그래서 일본석에 나오는 한국 고대 국가들은 전부 한반도에만 있었던 나라. 그러니까 그 일본석에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 진짜 걔네는 무슨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가 엄청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한반도에 있는 국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로 건너간 이주민들이 소국 분국을 세웠다는 전면 부정하는 논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일 개통 관계를 단절한 스다 사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신공기만 120년을 플러스 해가지고 한반도 남부 점령은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이것도 스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남한 학계를 일본도 포함해서 유훈 학계라고 저 혼자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여전히 뭐 쓰다 죽은 지 언제지만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 큰 틀 판을 깔아놓은 프레임은 한치도 벗어나지 않다. 그거하고는 100%다. 그래서 이 유훈학계가 한반도 도래인들이 소국 분국들을 세웠다라는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지명들,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그 가야계통, 백제계통, 고구려계통 유물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까? 일본 열대에 아주 산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남한의 쓰다 유훈학계는 4세기에 야마토가 서일본 열도 전체를 통일한 강국이었다라는 게 쓰다 사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까 2021년 10월 14일 자기들끼리 토론한 거를 보면은 박천수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하죠. 야마토가 그 철정, 걔네들이 철정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 철 원료 재료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철정을 최초로 만든 그 유적지가 오카야마현에서 나옵니다. 일본 제철 유적지의 최초의 제철 7세기로 추정이 되는 그 최초 유적지가 오카야마에서인데 어쨌든 그 철정은 야마토가 수입 전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에 와서 철정을 받아가지고 일본 열도 전체에 골고루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천수가. 그게 학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모든 논문들은 백제 대체론을 내세우면서 야마토가 백제의 남방 경략 사실을 훔쳐다가 야마토가 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써서 그래서 그 지명들을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는 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혀 이제 억지 설정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제 4세기에 오사카 나라에서 큐슈까지 서일본 열도가 전체를 통일한 강력한 정권이 야마토였다면 야마토가 당시 동아시아 최대 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통일 국력을 가지고 멀지 않은 현해탄을 넘지 않고 큐슈에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명만 갖고 오고 실제로 통치는 안 해.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럼 뭐 왔었어야지. 그래서 일본 학계는 광개토대왕 비문의 신묘년조 외가 오사카 나라의 야마토 외이고 여기에서 송소의 이제 찬진제흥문 외 5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상표문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야마토 외고 외왕무가 점령 복속했다고 주장하는 북쪽의 나라들 95개의 북쪽 국가들을 점령했는데 그 북쪽 국가들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2, 3세기의 비묘 외 여왕 야마대국이 오사카 나라의 야마토의 전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큐슈 지방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큐슈 향토사학자들은 여러분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큐슈 향토사학자들이 분노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슈 역사가 완전 박살이 났고요. 그래서 큐슈 지방의 외정권은 다 야마토로 다 통일해서 복속시켜 버렸고요. 그래서 일본석의 신공기 웅략기 개체기 흠명기에 등장하는 모든 한국 고대 국가들이 한반도에 있었으면서 관련된 지명이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이 발상은 4세기 야마토가 서일도 열도를 통일한 강대국이었다라는 전제 위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강대국이 되기까지 일본 열도에서 일어난 복속 서사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지명을 다 갖고 오면은. 그래서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백제의 남방 경략을 야마토가 한 것처럼 썼다는 백제
대체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설정이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